경기도 연천에 그 남자의 밭이 있습니다. 잡초도 쓰임새가 있다며 옹고집 외길을 걷는 홍 선생의 밭입니다. 참 난감한 밭입니다. 잡초가 주연, 작물은 조연. 드문드문 먹을 만한 것이 눈에 띄는데 가뭄에 콩나듯 여느 밭과는 천지 차이입니다. 게다가 올해는 유례없는 폭염. 사람도 지치는데 작물은 오죽할까요? 안 딴 것도 가지가 아직 조그맣구나. 힘 좀 내야지 놈들아. 야, 힘 좀 내. 너만 덥냐? 아이고. 애꿎은 가지만 억울하게 생겼네요. 벌레라도 잡아주면 좋으련만 그것도 알아서 하랍니다. 가지는 이 무당벌레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무당벌레가 많아도 가지가 워낙 잘 자라니까 이기고 계속 잎이 나오고 열매를 맺고 그러는데 옥수수예요. 근데 여기까지는 키가 작죠? 여기서부터는 좀 키가 커요. 이게 뭐 같은 땅이라도 이게 자연 환경에 따라서 얘네들이 자라니까 지금 비료를 줬다면은 이제 다 똑같이 컸을 텐데 그렇지가 않네요. 이거 당근잎이에요. 어디요? 이거요. 당근인데 이거 우선순위에 빌려가지고 관리를 못했어요. 얼마나 할래나? 요만하네요. 잡초인 줄 알았는데 당근이랍니다. 우선순위에 밀려서 내다 팔 수도 없는 녀석. 이래서야 먹고 살만하십니까? 비교적 잘 된 게 작년서부터인가 그래요. 사람 손이 닿지 않는 산이나 들의 어떤 자연 상태를 내 논과 밭에 재현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힘 닿는 데까지 최대한. 홍 선생은 자연농부입니다. 농약과 제초제를 사용하지 않고 밭을 갈지도 않으며 비료도 없이 농사를 짓는 참 힘겨운 길을 가고 있죠. 이게 풀 정리할 시점을 놓쳤어요. 이렇게 막 정글풀이 하기 전에 했어야 되는데. 농부와 잡초의 끈질긴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제초제 몇 번 뿌리면 그만이지만 홍 선생에게 잡초는 제거 대상이 아닙니다. 적절히 관리해주면 땅의 온도와 습도를 조절해주는 요긴한 존재. 녀석들 덕분에 농부는 파김치가 되었습니다. 나 홀로 외로운 싸움. 다행히 홍 선생에게는 응원군이 있습니다. 들어오시오. 아내 윤정 씨죠. 아내 세찬 보따리는 매번 묵직합니다. 토마토 냉국. 단어가 생각이 안 나. 그도 그럴 만한 것이 대부분 마실거리. 여기다가 토마토랑. 오늘 만들어 온 것은 토마토 냉국입니다. 어쩔 땐 이거 반통 혼자 먹기도 해요. 신랑 혼자서 밥 말아 먹기도 하고. 고생한다는 말 대신 냉국 한 사발을 건넵니다.
병째 들이키는 것도 예사입니다. 많이 나왔더라고. 아내가 당연한 듯 일손을 거둡니다. 굳은 일마다 않는 아내, 참 복 많은 남편입니다. 마누라가 오면 제일 고맙죠. 누가 와주겠어요 여기. 와서 뭐 먹을 것도 갖다 주고 재밌게 재롱도 떨어주고 좋죠. 제주만은 윤정 씨였습니다. Talk to my baby on the telephone, long distance. 춤이며 그림 그리는 솜씨며 남편은 그런 아내에게 반해 만난 지 2달 만에 결혼을 강행했죠. 평생 호강시켜주리라 호언장담하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돈 안 되는 자연농이 아내의 손발을 바쁘게 하네요. 토마토도 맛이 좀 남다르고 이번에 감자 정말 맛있더라고요. 감자는 9년 만에 성공했다고 우리 신랑이 얘기하던가요? 정말 해마다 맨날 요만한 감자만 나와서 쓰기도 신경질 나고 어떻게 막 짜증이 났었는데 올해는 정말 주먹만한 감자가 나왔고 농사의 농자도 모르던 부부였습니다. 아내는 인테리어 전문가, 남편은 문화예술기획자. 그야말로 남부를 것 없는 부부였죠. 남편이 46, 한창 나이에 명퇴를 당하자 부부의 삶은 달라졌습니다. 벌써 12년째 짓는 농사는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아내는 열매 맺는 것이 그저 신기하고 고마울 따름입니다. 이렇게 따서 먹을 게 있다는 게 모든 농사 다 좋아하겠지만 정말 좋아요. 왠지 공짜 같아요, 공짜. 여보, 그지 공짜 같지 않으세요? 공짜네 이 사람아 무슨. 그냥 이렇게 없다가 있으니까 공짜처럼 느껴져요. 밭에서 아내는 겸손을 배웠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 보이시나요 과즙이? 맛있어. 이제 작은 것 하나에도 행복을 느끼는 남편입니다. 원래 흥이 많던 아내였습니다. 알았어요. 이따 봐요. 먼저 가. 네. 힘겨운 일도 흥으로 견뎌낼 때가 많았죠. 밭에서 마을까지는 차로 5분 거리. 그곳에 부부의 보금자리가 있습니다. 귀농 5년 만에 겨우 마련한 내 집입니다. 여기가 제가 사는 집이에요. 보시면 되게 노동당사 같죠? 제가 친구들한테 노동당사랬어요. 이게 여기는 하나도 못 고쳤어요. 집이 돈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도 못 고치고 이게 70년도에 지어진 집이래요. 근데 안에만 조금 고쳐서 이 집을 살게 됐는데 처음에 살던 집은 이 집이 아니라 이 집보다 더 검소한 집, 저 집에서 살았어요. 저희가 처음 신랑이 여기 귀농하러 와서 처음 살게 된 집이 이 집이에요. 편한 것보다 불편한 것이 더 많았던 집. 부부는 이 집에서 5년을 살았습니다. 서울에서는 편리했죠. 다 편리하고 제가 뭐 이렇게 생활하는 게 뭐라 그럴까.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다 그냥 간단하게 이루어졌었는데 여기 오면 난방서부터 물 쓰는 게 다 불편했어요. 물도 따뜻한 물 안 나왔고 뭐 지금도 실은 따뜻한 물 안 나와요. 저는. 낡은 집을 살만한 집으로 바꾸기까지
사연도 구구절절하답니다. 약간 고층 실내. 원래 여기가 문이었어요. 벽이 있고 문이 있었는데 그걸 텄죠. 여기 이 천정은요. 이게 단열 공사가 안 돼서 물이 떨어지고 곰팡이 생기고 어쨌든 전등도 막 자주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단열을 뭔가 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붙였어요. 우드락을 두 겹. 곰팡이가 생기는 게 많았어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제가 한지 붙여서 이렇게 대충 몇 겹 해가지고 한지가 단열 효과 좀 있었거든요. 뭐 이렇게 해서 그냥 수납 공간으로 제가 바꿨어요. 직접 다 하신 거예요? 네, 이게 제가 실은 돈 있었으면 제가 다 안 했는데 실은 돈하고 연결돼요. 그러니까 바느질서부터 안 한 게 없어요. 커튼 다 손으로 만들고. 집안 꾸미는 재미, 살림 늘려가는 재미도 신혼 때나 흥에 겨운 일입니다. 윤정 씨는 서울에서 나고 자란 서울내기랍니다. 그런 그녀가 갑자기 시골살이를 하게 됐으니 네. 나왔어. 네, 어서 오세요. 씻어요. 얼른 씻어요. 남편 마음도 편치만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더워가지고 이 안에 땀이 다 찼어. 장화 안에. 오늘도 하루 10시간 꼬박 밭일을 했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것만이 가족을 위한 길이라 믿는 남편. 아내는 그런 남편이 측은하기만 합니다. 아, 좋구만. 야, 땀 진짜 많이 흘린다. 좋구만. 좋죠. 씻고 나올게. 네. 남편이 퇴근하면 아내는 바빠지기 시작합니다. 땀띠 소독할 주겸은 물론 여보. 여기. 네, 알겠습니다. 갈아입을 옷까지 비서도 이런 비서가 따로 없습니다. 배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달 왔습니다. 고기 옆에다가. 되게 잘 준비해 주시네. 예, 제가 예스맨이죠. 정말 뭐 시키면 내가 네 대답을 되게 잘해요. 일단 대답을 잘합니다. 그리고 필요한 게 많죠. 저렇게 땀나서 오면 본인이 뭐 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뭐 수건서부터 속옷서부터 물서부터 다 이렇게 해다 줘야 돼요. 좋으세요? 입장이 좀 바뀌면 어떨까 생각 좀 가끔 해봐요. 제가 땀을 뻘뻘 흘리고 와서 신랑이 열심히 시중을 드는 모습을 가끔 생각을 해보지요. 요즘 사라져간다는 강 큰 남편이 어디 갔나 했더니 이 집에 있었네요. 예스맨을 둔 남편 참 부럽습니다. 이렇게. 더 드릴까? 아니, 써봐야 되겠다. 됐어. 이렇게 했어요? 그럼 제가 밥 차려드릴게. 이거 맛있죠? 같이 딴 거야? 다. 응. 다. 맛 괜찮냐? 사모님이 너무 잘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죠? 제가 보이지 않게. 그렇다 그래 그냥 여보 그냥. 물론 잘해주죠. 물론 꼼꼼히 잘해야 잘해주는데 돼. 보이지 않게 할 만큼 합니다. 괜히 잘해주겠어요? 한창 땐 맛없으면 밥상도 물리던 남편이었습니다. 당신 좋아하는 고기를 듬뿍 담아서 자 가져가세요. 조심. 하지만 위기를 겪으면서 남편의 반찬 투정도 사라졌죠. 여보, 물 한 병 마셔줘. 왕년의 독불장군
홍 선생이 유도복을 챙깁니다. 어렸을 때 고등학교 때까지는 선생활 좀 했었어요. 네, 잘 다녀오시고 운전 조심하시고 젊은 애들하고 힘겨루기 하지 마시고 잘 다쳐오지 마세요. 아셨죠? 아내 배웅이 꼭 자식 걱정하는 것 같습니다. 남자는 죽을 때까지 남성성을 잃으면 안 돼. 뭐 이런 것도 평상시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아마 유도를 하면서도 늙어가는 거를 좀 거부하는 것도 있겠지만 남성성을 좀 회복하려는 그런 것도 많이 보여요. 기특하다 그럴까 아니면은 고맙다고 해야 될까? 제 입장에서는 그렇죠. 계속 믿음직스러운 남편으로 있고 싶은 것 같아요. 차로 1시간 거리 의정부에 홍 선생이 다니는 유도장이 있습니다. 그 길 오가자면 2시간은 좋게 걸리지만 홍 선생은 일주일에 3번이나 유도장을 찾습니다. 내 몸에 붙이는 방법이 여기 이렇게 내 몸에다 붙이라고. 내 몸에다 팔을, 이쪽 팔을. 그럼요. 예, 긴장돼요. 이제 입 말라요 벌써. 왜요? 긴장돼서. 시합 때문에? 홍 선생에게 유도는 삶의 활력소입니다. 젊은이들과 몸을 부딪히고 나면 나도 아직 건재하다는 생각에 늙어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스트레스도 사라지죠. 홍선생 한번 해. 자, 빨리 나와. 자, 빨리 시작. 하고. 자, 시작. 괜찮아. 유도장 최고령 홍 선생의 상대는 팔팔한 고등학생입니다. 연이은 패배. 홍 선생 표정이 심상치 않습니다. 결국 한판승을 거두는 홍 선생. 왕년의 실력이 아직 녹슬지 않았나 봅니다. 자기 몸이 움직일 수 있을 때까지 최대한 활동적으로 움직이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게 점점 그런 시간이 줄어들수록 늙어가는 거니까. 아직 팔팔한 청춘이고 싶은 남자입니다. 새벽에 일 나왔던 농부들도 무더위 탓에 일찌감치 집으로 돌아갔네요. 저 혼자 자란 듯 한가로운 밭. 홍 선생 밭의 새벽 농사는 아침 이슬이 대신합니다. 아침 이슬을 하늘이 내려준 생명수라 여기기 때문입니다. 개구리는 그 이슬로 아침 식사를 대신하고 바삭 말랐던 거미줄도 한결 촉촉해졌습니다. 조금 있으면 해가 중천인데 농부는 아직 한밤중인 모양입니다. 여보, 이제 일어나셔야 되는데. 일어나시지요. 모든 걸 발로 많이 합니다. 발을 잘 써요. 도대체 비결이 뭘까요? 아침상에 하루 종일 마실 거리까지. 삼식이 운운하는 세상인데 이 집 남편은
왕대접입니다. 오늘은 부부가 각자 다른 곳으로 갑니다. 네, 주세요. 감사합니다. 밭에 앉아면 좋아하죠. 어디야? 밭에 앉아는 날은 좋아해요. 아내는 생활체육 강사입니다. 오늘은 그 강의가 있는 날이죠. 라인 댄스 가르치러 갈 때는 되게 즐거운가 봐. 막 서둘러서 가고 그러니까. 다행이에요.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찾게 돼서. 인근 마을의 문화센터입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들르는 윤정 씨의 일터. 이곳에 그녀만의 세계가 있습니다. 이거 에어컨을 좀 놨을래나? 틀어놨겠지 뭐. 틀어놨잖아. 안녕하세요. 윤정 씨는 꽤 인기 있는 강사입니다. 이제 겨우 6년차 강사인데 강의가 없는 날이 드물 정도죠. 춤을 이렇게 뭘 배운 적은 실은 별로 없어요. 이걸 하기 전에는 배운 적이 없는데 그냥 학교에서 응원단장 몇 번 하고 그랬을 때 그게 즐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실은 이제 그림도 좀 그리고 뭐 이런 이렇게 몇 가지 재주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빨리 할 수 있는 거를 선택한 게 실은 이거예요. 강습생들이 일찌감치 나와 윤정 씨를 기다립니다. 고추 농사 여러 가지 집안일 많이 하다 보니까 4번, 5번 척추, 협착증, 척추 디스크 거의 체형이 완전히 할머니 체형들. 그런데 너무 좋아져갖고 40대, 50대 체형으로 됐어요. 시골에서 윤정 씨는 신세대입니다. 신세대라도 어르신들 마음 알아주는 신세대니 귀할 수밖에요. 원, 투, 뒤어. 요거 연습해볼게요. 사이드, 뒤어봐. 재능 많던 그녀였습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남편 뒷바라지 하느라 그 재능이 있는지도 모르고 살았죠. 그런 그녀가 날개를 활짝 펼쳤으니 혹자는 남편의 위기가 아내의 성공을 불러왔다고 말하기도 하지만 사실 진짜 이유는 따로 있답니다. 11시까지 줄게요, 11시까지. 네, 수고하셨습니다. 신랑이 이제 직장을 다니다가 그만두고 수입이 없어지기 직전에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앞으로 10년 동안 뭔가를 준비할 테니까 저보러 10년 동안 대신 좀 돈을 벌어서 자기를 먹여 살려다오, 가족을. 그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실은 남편이 굉장히 중압감에 가족 때문에 뭘 못하는 게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서 걱정하지 마. 내가 10년 동안 돈 벌어서 먹여줄게. 그 얘기를 했죠. 아내의 사랑 덕분에 넘치도록 행복한 남자. 그 이름은 홍려석입니다. 어찌된 일인지 홍 선생 발길이 다른 곳으로 향합니다. 아침에 고추 좀 따드리려고. 저기 인근에 사시는 어르신의 밭. 처음 귀농했을 당시 농사 초보에게 길잡이가 되어주신 고마운 어르신의 밭이죠. 이쪽 길이 아니구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누구세요? 저 농사 선생님이요. 요새 뭐 농사 심는 거 잘 되셔요? 잘 커요? 올해 잘 되죠. 이제 되겠죠. 뭐 이제. 그래도 이런 거 보면
속 뒤집어져요. 그렇죠. 요만해. 아이, 저희는 다 약 주고 비료 주고 하니까 그렇지. 그냥 그 다 노력으로만 하시는 거니까. 아이, 우리는 다 농약하고 비료하고 그렇게 짓죠. 우리는 다 그렇게 져요. 지금 그렇게 안 하면은 못 져요, 농사. 근데 이 양반이 그래도 그렇지 않은 식으로 지으시니까 다들 대단하다. 저 사람 한 1, 2년 하다 도망갈 줄 알았더니 그래도 잘 견디고 잘 하고 있어. 동네 아저씨들도 다 그렇게 얘기하셔요. 비료도 없이 농사를 짓는 날이 믿지 않는 이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금방 포기하고 떠나리라 다들 그렇게 생각했죠. 곱지 않은 시선, 그것을 이겨낸 것은 이 남자의 부지런함이었습니다. 고추가 이래야 먹을 게 있지. 고추가 내 고추는 이거 반도 안 돼. 반만 해. 이렇게 큰 게 달리질 않아. 기본적으로. 이 고추가 그 비료를 많이 좋아하는 곡식이에요. 그래서 아, 비료 안 주면 안 되니까 저 양반 건 당연히 그렇겠죠. 개수가 문제야, 개수가. 뭐 품질이나 뭐 벌레 이런 거는 다 괜찮은데 양이 적죠. 양이 적은 게 문제예요. 일반 농법으로 잘 자란 작물을 볼 때면 생각이 복잡해집니다. 자연 농부의 참 난감한 밭은 오늘도 건재합니다. 주인장의 뒤늦은 출근. 안녕. 일들 되는구나. 더워서. 자. 아니, 아주 편하게 들어누셨구만. 응? 여기 들어두시려고 그러고. 아유, 이거 어떻게 나? 홍 선생 잔소리에 들어누웠다가도 벌떡 일어나는 녀석들이랍니다. 밤사이에 그런 그 자기들만의 교감과 자기들만의 일을 잘 하고 밤을 잘 지샜는지 하나씩 살펴보면서 이제 인사를 하는 거고요. 홍 선생은 작물 스스로가 가진 힘을 철석같이 믿는 농부입니다. 그 믿음에 가장 먼저 반응을 보인 녀석들이 바로 이 녀석들이죠. 처음에는 뭐 여러 가지 그냥 제대로 된 모양이 안 나왔어요. 땅도 좋아지고 뭐 이게 생태적인 환경도 좋아지고 또 제 이제 이거 관리하는 기술도 좀 늘고 그래서 지금은 비교적 괜찮은 것들이 나오죠. 5년 말의 결실이었습니다. 자라지도 죽지도 않는 밭, 그 밭에서 농부는 무려 5년 동안 외로운 싸움을 지속해왔습니다. 잡초도 제 역할이 있다는 것을 그때야 비로소 깨달았죠. 풀이 있으니까 이렇게 뜨거운 한낮에도 잎이 처지거나 그러진 않아요. 풀이 다 어느 정도 습도를 유지해주고 그러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법입니다. 하지만 그 시작이 두려워 다들 제자리 걸음이죠. 홍 선생도 한때는 그것이 고민이었답니다. 지금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그런 악몽을 꿉니다. 다니던 직장이 사실은 전부예요. 근데 그런 게 갑자기 없어지면요. 너무나 세상이 막막하고 무엇을 하면서 내가 살아야 될지 그런 방향 같은 거를 확 잊어버리죠. 가장 막막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냥 시간을 보낼 수 없어 소일거리로 텃밭을 일구다 우연히 접하게 된 것이 자연 농사죠.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세상에 쓸모없는 것은 없다니. 스스로 쓸모없어졌음을 탄식했던 한 남자는 그때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에서 연천까지는 차로 1시간.
훌쩍 소풍 나온 기분으로 자연농부의 밭을 찾았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 이 길입니까? 예. 들어가도 됩니까? 예, 예. 아이고. 아이고. 언제 오셨습니까? 아이고, 반갑습니다. 예. 아이고. 아이고, 다 지금 혼자 하세요? 예, 혼자 하고. 너무 이제 풀이 많아서 네. 농장 같지도 않죠. 아, 그래, 뭐, 싹 정리가 돼 있지 않고, 보니까 예, 예. 잡초도 그대로 키우고. 자기가 이렇게 스스로 커서 그게 영양분이 되도록 하는 거죠. 자립심을 키우고.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반대로 네. 풀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환경에서 얘네들이 자라는 더 거죠. 훨씬 좋다. 예, 예. 그게 또- 훨씬 좋고. 아, 공존이군요. 그냥. 그렇죠. 공존이죠. 예, 예. 정확하게 공존입니다. 우와, 이거 우리나라 교육 정책에도 상당히 많이 해야 되는데. 아, 이거 그냥 뭐, 예, 그냥 아무것도 안 뿌렸으니까. 예, 다른 오이들은 어릴 이제- 때 먹던 말이네. 예, 예, 그렇습니다. 시원해. 예, 어릴 때 잡혔던 그런 우와, 거. 향이 뒤에 오는 향이 그냥 예, 예. 어릴 때 생각이 나네요. 아, 이렇게 이제 비료를 안 주고 이렇게 키우면 얘네들 고유 향 같은 게 많이 납니다. 예. 식물이나 이 과일의 향을 인간의 욕심이 다 그렇죠. 변하게 만들어. 예, 예. 이게 뭐 크게 뭐 이게 이쁘게 보이게 이렇게 키우다 보니까 이제 고유 맛이 많이 없어진 거죠. 그게 더 걱정. 일일이 통제하면 개성도 사라지는 법입니다. 작물이나 사람이나 마찬가지죠. 제 몸이 힘들어도. 네, 근데 나팔 것도 오래간만에. 이 덩굴풀들이 이제 지금 8월 초에 네. 한참 이렇게 올라올 시기죠. 이 덩굴풀이 7월 말 8월 초에 올라오는 이유도 다 있거든요. 아, 이게 다른 풀들이 어느 정도 자라고 나서 그 위로 타고 올라야 되기 때문에 기다리는 기다리는 거죠. 야, 예. 덩굴풀의 전략이 기특하다 싶을 정도입니다. 삶의 지혜가 인간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었네요. 이 생명체들의 지성이라는 건 예. 인간의 지성하고는 또 형태가 다르지만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사고 방식과 다르게 사고 방식을 그렇죠. 할 뿐이지 예. 다 이제 나름대로 판단력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 이놈이 우리를 보고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예. 그죠? 예, 보고 있죠. 야, 너 밭을 거닐다 보니 철학자라도 된 듯한 기분입니다. 그러네요. 참. 뱀도 있겠네. 뭐 많죠. 뱀은 저랑 약속을 했어요. 꼬리 이상 보이지 않기로. 그 어린 뱀들은 그 약속을 잘 몰라가지고 가끔 이제 몸통을 보이는데 사실은 이거 풀인데 아, 이거 이 정도면 뭐 내년이나 후년에는 훨씬 수확을 할 수 있어요. 수확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오, 하나 딸 때가 되긴 했는데 네. 아직 막 요 정도예요. 요 정도면 거의 알이 없어요. 그러네. 예, 알이 지금 막 생기고 있는 거죠. 근데 진짜 이쁘네요. 이 색상이 진짜. 와, 참 신비하죠. 어떻게. 이 색깔이 참 이쁘다. 자연의 작품, 이렇게 여러 가지 인간의 예술도 어쩌면 자연을 흉내내다 생겨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내지 뭐 1, 2 여기서 산책만 해도 좋을 것 같은데. 예. 다니까 이 잡초라고 하기 참 미안한 식물들이지만 이 향이 계속 네. 느껴지거든요. 그쵸. 얘들도. 그러니까, 이름을 바꾸든지 해야 돼. 잡초라고 하지 말고. 제가 만난 려석 씨는 마치 철학자 같았습니다. 농사를 통해 자연과 소통하는 철학자.
농부의 밭에 옥수수 하나가 제법 실한 열매를 품었습니다. 야, 이거 크다. 올해 첫 수확인데 열에 9은 옥수수 흉내만 내는 녀석들입니다. 이거 옥수수 갖고 왔어. 봐봐. 네. 아, 이거 진짜 되게 짜고. 너무 귀엽다. 작은데 그냥 알도 드문드문 들었는데 예.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부부에게는 13명의 후원자들이 있습니다. 명목상으로는 회원이지만 자연농을 지지해주는 고마운 분들이죠. 처음에는 정말 별로 모양이 안 이쁘고 그럴 땐 되게 미안했어요. 보내긴 보내면서도. 그리고 저희 가만 보시면 벌레 먹은 게 되게 많아요. 이거는 아니지만 지금 뭐 고구마도 군뱅이가 많이 갉아먹었다거나. 근데 그냥 여기 신경 안 쓰고 게이트하고 보내요. 이제 아세요. 이게 이제 이렇게 벌레가 먹는 게 당연한 건가 보다라고 많이 회원들이 생각해 주시니까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가끔가다 뭐 달팽이도 가고 애벌레도 같이 갈 때도 있고. 회원들에게 보낼 채소를 챙기는 것은 아내 목. 남편보다 꼼꼼하기 때문인데 그러고 보니 아내가 하는 일이 참 많네요. 시댁에 보낼 채소들. 또 어머님이 아버님이 엄청 좋아하세요. 물론 아들이 힘들게 고생해서 한 거니까 더 애착이 가겠지만 어쨌든 뭐 맛이나 이런 거에 되게 만족해 하시고 또 있니? 있으면 보내라. 네 어머님 이런 거죠. 참 살뜰한 아내, 기특한 며느리입니다. 떠올게요. 이러니 아내만 보면 미소가 절로 번질 수밖에요. 그렇게 좋으세요? 좋죠. 항상 든든하죠. 남편은 아내에게 미안하고 아내는 남편이 측은합니다. 검은 머리 팥뿌리로 시작되는 주례사가 이처럼 잘 어울리는 부부가 또 있을까요? 얘는 몇 개 묶어야 되는 애가 몇 개 있어요. 그다음에 일원동. 감사합니다. 항상 씩씩한 그녀입니다. 그래야 버틸 수 있는 일상이죠. 시간 강사라는 게 뭐 그렇게 고수입은 아니고 그리고 신랑이 아무래도 버는 게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많이 해서 좀 우리 아직 지출할 때가 많으니까 좀 많이 벌어야 되는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초창기 시절부터 강의를 다녔던 곳입니다. 6년 전이니 꽤 오랜 인연이죠. 어르신들이 손주 대하듯 윤정 씨를 반깁니다. 안녕하세요. 아유, 오늘 너무 시원하게 입으셨다. 뭐 이렇게 더우니까. 오, 어떻게 와? 걸어서 왔죠. 차 타고 왔지. 할머니 보고 싶어서. 꼭 잡은 손이 생이별한 혈육이라도 만난 듯하네요. 얼마나 귀엽고 반가운. 내 얼굴이 왜 이렇게 탔냐? 밭에서 일했어요. 아이고 그렇게 타도록 일을 했으면. 아, 그게 금세 타는데요, 뭐. 네. 아 그러니까 남편 따라서 이제 많이 고생이 많네. 아 여자는 뭐 어쩔 수 없어. 남자 뭐라는 대로 해야지. 여자는 대로 해야지. 따라가야지. 깍지 껴서 머리 뒤에 어깨 힘 빼고. 쓴소리도 마다 않는 어르신들. 하지만 그것도 어르신들의 애정 표현일 겁니다. 셋, 둘, 셋, 넷, 셋. 이곳에서의 수업은 안전 상태로 진행됩니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이죠. 애교 많고 재미있는 선생님.
어르신들에게는 오늘 봤어도 내일 또 보고 싶은 선생님일 겁니다. 띵띵띵띵띵 네. 자, 그러면은 네, 다음 시간에 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가 끝나갑니다. 참 바쁜 하루였습니다. 한밤중에 외출이 심상치 않습니다. 손에는 요즘 보기 드문 요강까지 들고 있네요. 도대체 무엇을 하려는 걸까요? 제 농사의 좀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되돌려주는 거죠. 한 2년 정도 설득을 해가지고 이제 집사람이 얻어놓고 저하고 이제 남자 우리 아들들은 다 바깥에 나와서 수세식 물 내리는 소리가 쓸데없이 들렸다 그러면 이제 저한테 야단 맞는 거죠. 가족분들이요? 예. 이거 굉장히 제 농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초기 생장이 굉장히 늦어요. 뭐를 밭에다가 심었을 때, 네. 뭐 어떤 거는 한 달 정도까지 이렇게 정착을 못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네. 근데 그 초기 정착 내지는 초기 성장을 도모하는데 되게 효과적이에요. 남편의 뜻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농부의 아내 노릇하기 참 어렵습니다. 비대 쓰는 세상에 요강이라니요. 여보, 비누를 깨끗이 닦았어? 네. 열심히 담겠습니다. 네. 다행히 이 집에서는 이 집만의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이 있답니다. 그럼 오강도 비었는데 우리 영축권이랑 한판 할까요? 본정 축권을 해. 안경 벗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벗으시죠. 뭐 불만 있어 나한테? 아니 없어요. 근데 패려고 그래. 아이씨. 아, 나 밀지 마. 나 밀지 마. 영춘권이 뭐예요? 영축권이요? 네. 그냥 제가 신랑하고 하는 운동이에요. 이거 운동 되게 많이 돼요. 온몸에 힘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조금 이제 좀 신랑한테 어떻게 뭐 불만이 있거나 뭐 하고 싶은 얘기가 있거나 좀 피곤하거나 스트레스가 쌓이거나 그럴 때 이제 두드러 패는 거지 남편을. 패는 용으로. 자, 손 조심하겠습니다. 어느 쪽이 아까 위험하셨죠? 영춘권이 뭔가 했더니 남편이 열세네요. 우리 시원이 보면 기절하시겠는데. 신혼도 아닌데 이 집에서는 아직도 깨소금 냄새가 솔솔 피어납니다. 햇살이 제법 부드러워졌습니다. 가을 쌈 채소를 준비하기에 적당한 시기죠. 오후 되면 똑같이 이렇게 볕이 드는데 똑같이 벽이 들지. 그래도 지금 얘가 저기가 그늘이 커. 그늘이 드문 밭, 아내를 위한 자리를 겨우 마련했습니다. 괜찮아? 네, 됐어요. 아내가 찾아낸 공간이죠. 제가 일하기 편하기 위해서. 제가 뭐 여기가 좋겠네 저기가 좋겠네가 아니고 아내가 스스로 찾아내는 공간이에요. 그런 거 보니까 참 제가 아내한테 해주는 게 없네요. 오늘 밤에 아내가 좋아하는 저 닭발이라도 좀 사다 줘야 될 것 같아요. 네, 닭발 감사합니다. 닭발 무지하게 좋아하거든요. 아, 그러세요? 네. 뼈 있는 닭발 뼈 오물오물 있는 거 이렇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뭐 아내가 그렇게 저렴한 행복을 좋아하니까 고맙죠. 돈 없는 저로서는. 행복의 우선순위가 따로 있을까요? Pick up some sand, watching
아내는 지금 작은 희망을 싹 틔우는 중입니다. 적상추라는 이름의 희망이죠. 행복은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바로 내 곁에 있었다는 것을 이제와 새삼 느끼는 남편입니다. 이렇게 바보 같고 험난한 길을 같이 가줘서 고마워요. 아직 가야 할 길은 멀지만 서로 함께하기에 든든한 부부입니다. 신랑이 야수였거든요. 결혼할 사람들이 야, 넌 야수랑 결혼하니 그랬는데 모자 좀 벗어봐봐. 아, 땀 닦아줄게. 자, 떨어뜨리면 안 돼. 알았지? 잘했어. 이쁘다. 아이, 빼. 이쁘죠? 네, 야수라는 별명을 좀 벗고. 농부에게는 윤정 씨라는 이름의 우렁각 씨가 있습니다.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힘들 때나 괴로울 때나 서로를 믿고 이해하고 언제나 함께할 든든한 우렁각 씨입니다.